조금 이따가 뭐 질문 있는 거 있으면 조금 이따가 좀 받아주기로 하고요. 자, 봅시다. 수학적 비납법. 수학적 비납법? 이게 뭐냐고요? 네. 일단 볼게요. 자, 수열을 갖다가 여러분 책으로는 몇 페이지냐면은 391페이지입니다. 이게. 자,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1, 3, 5, 7, 9 이렇게 떼대댕 나가요.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 다음에 11 뭐 이렇게 이렇게 나가기도 하는데요. 자, 아무튼 직접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n번째 항은 뭐예요? 위에가 좀 불안해요, 솔직히. n번째 항은 뭐예요? 아주 정확하게 주는 거지. 일반항으로 주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형태가 있고요. 이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같은 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서연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이쁜이 뭐 이런 거예요. 이쁜이는 아니냐? 못나니. 자, 자, 선생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 산타클로스 얘기하려고 그랬지. 배 나왔다고 못 써 산타클로스냐? 자, 선생님 산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난 빨간 옷을 안 입어. 빨간 옷을 입으면 구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A1은 1이다 해줘놓고서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뭐냐면은 n번째 항에다가 2 더해지면 n 플러스 1번째 항. 여기서 n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요. n에다가 1 대입해주면은 A2는 A1 더하기 2 n에다가 2 대입해주면 A3는 A2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거기다가 2 더해주면 그 다음 항 나옵니다. 첫 번째 항 1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2 더해주면 그 다음 항 나옵니다. 3이구나. 두 번째 항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2 더해주면 세 번째 항이 나오고요. 그래서 5가 되고요. 세 번째 항 알아서 여기다가 2 더해주면 7이 되고요. 이렇게 어떤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에 관계식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거 웃기게 되는 거죠. 뭐냐면은 웃기진 않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 주고요. 첫 번째 항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항 알고요. 두 번째 항 알았으니까 세 번째 항 알고, 세 번째 항 알았으니까 네 번째, 네 번째 알았으니까 다섯 번째. 계속 알게 되는 거죠. 비슷한 노래가 있었지 옛날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원래 곡조가 이거였나? 자, 아무튼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어떤 집 앞에요. 이미 땡중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땡중이요. 문 앞에서요. 옛날에 시주 받으려고 이렇게 뭐 목탁 두들기 많이 있었다고요. 도대체 뭐라고 연부를 외워요. 도대체 뭐라고 하나 자세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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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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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땡충 있죠. 그래서 주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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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더니 쓱 하더니 이렇게 가더라고요. 자, 아무튼 첫 번째 하니까 두 번째 하고 두 번째 하니까 세 번째 하고 연달아 넘어가는 거죠. 네. 자, 귀납법이라는 얘기를 전에 들어본 적이 있죠. 연야법과 귀납법 해가지고요. 연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규칙을 하나 정해놓고요. 그걸로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가지고 그걸로부터 낱낱이 사실을 알아내는 거.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 절대적인 진리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규는 사람이다. 너 사람 맞지? 넌 죽어. 넌 죽는다. 무섭다. 서연이는
보니까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위에 이게 둥그런 태가 보이고 자고 일어나면 막 그냥 침대에 막 그냥 깃털 막 떨어지고 막 이렇지. 네. 자, 아무튼 자, 뭐 이렇게 연애법이고요. 어떤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찾아내는 거. 이게 데카르트가 이제 얘기한 거였고요. 근데 이제 영국에 이제 항상 이제 그쪽에서 보면 영국하고 프랑스 대륙에 있는 놈들하고요. 영국하고는 항상 싸웠어요 보면. 영국에서요 베이컨이라는 작자가 있었어요. 입맛 다시지 말고요. 베이컨이 그 베이컨이 아니에요. 철학자 베이컨이에요. 베이컨이 이제 귀납법이라고 하는 걸 이용했는데 귀납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저께도 해가 뜬다. 그 다음에도 해가 뜬다. 그 전날도 해가 뜬다. 맨날 해가 뜬다. 뭐 이런 식으로. 민규도 죽었다. 송길동도 죽었다. 소크라테스 죽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낱낱의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방법. 그래서 과학할 때 흔히 사용하죠 우리가. 그죠? 네. 물질은 이런 물질도 세 가지 액체, 기체, 고체 세 가지 상태가 있다. 이놈도 세 가지 상태가 있다. 이놈도 세 가지 상태가 있다. 모든 물질은 세 가지 상태가 다 있나 보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과학을 하고 철학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요. 비슷한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컨의 얘기를 듣자마자 데카르트가 비웃었어요. 뭐라고 비웃었냐면요. 닭이 한 마리 있었다. 그리고 농부가 있었다. 농부가 닭한테 모일 줬다. 그 다음날도 모일 줬다. 그 다음날도 모일 줬다. 맨날 모일 줬어요. 자, 닭이 철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 농부의 손은 어떤 손? 어떤 손? 어떤 손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계속 모일 줬기 때문에 모일을 주는 손. 그러던 어느 날 그 손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게 될 줄이야.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조사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비웃었어요. 근데 수학에서 귀납법이라는 걸 분명히 사용을 할 거거든요. 이 불완전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쨌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증명하는 건 굉장히 완벽해요. 첫 번째 것을 알고 어떤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의 관계식을 주면은 첫 번째 항 하니까 두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 세 번째 하니까 네 번째. 모든 항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중간에 빠지는 거 없지 지금 이거. 맞지? 이건 완벽하죠? 수학에는 완벽하지 않은 건 사용하지 않아요. 선생님을 뵈는 그래서 완벽한 구군이요. 뭘 구야 구는. 자 여기 자 이런 것을 귀납적 정의라고 해요. 됐어요? 자 그래서 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느냐. 처음 몇 개의 항 주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는 항들 사이에 관계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열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모든 수열의 항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첫 번째 항이 1이다. an 플러스 1은 2an이다. 어떤 항에다 2 곱하면 그 다음 항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1 나왔으니까 그 다음 항은 2 곱해주니까 2. 다시 2 곱해주니까 4. 이 항 아니까 그 다음 항도 알고. 계속 알게 되는 거죠. 중간에 좀 건너뛰면 좀 불편하겠죠? 네, 중간에 건너뛰진 못해요. 거의 도미노처럼. 도미노 알죠? 사연아 피자 말고 도미노 피자 맛있어요 이러지 말고 도미노랩 이렇게 넘어가는 거 생각해야지 피자만 생각하니 너는. 어쩜 그렇게 하면 좋아? 어쩜 좋아? 자 도미노 피자가 맛있긴 해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등차 수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귀납적으로 표현해 주냐면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공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요. 어떤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의 관계식은 저기 차이는 또 그 다음 항과 공부하고 그러니까 an 나오고 쭉 가다가 an 나오고 n번째 항 나오고 an 플러스 2 나오면 요놈의 차이나 요놈의 차이나 항상 다 같습니다. n하고 관련없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또 요걸 요렇게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보면은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구나. 척 보면 알아먹어야 돼요. 이런 거죠. 됐나요? 자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일반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점화식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recursion relation. 연속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주니까 어떤 항에다가 3 더해주면 그 다음 항 나와요. 첫 번째 항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항도 알고 그 다음 항 알았기 때문에 또 3 더해서 계속 그 다음 항들이 계속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척 보면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배웠잖아. 가장 기본적인 수열 아니야. 그치? 가장 기본적인 수열이니까 어떤 항에다가 R 붙여주면 숫자 붙여주면 그 다음 항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돼요. B가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등비 추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나오게 된 이유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같은 거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척 보면 알아야 돼요. 척 보면 알아야 돼요. 척 보면 님 등비수열인 듯. 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척 보면 알아야 되는 거. 등비수열을 표현하는 자주 등장하니까 자주 등장해가지고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억 못한다면 그게 이상하죠. 저기 경군이 딱 저기서 오고 있었어요. 너 집 어디지? 집이요? 집 어느 쪽이야? 저쪽이야? 오고 있었는데 한 40대 후반쯤 되는 아저씨가요. 저벅저벅 네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이! 아저씨가 좀 이상해요. 오른손이 갈고리예요. 그리고 어깨에는 앵무새가 앉아있고요. 그쵸? 그리고 눈이 예쁘네? 그런 사람 봤어. 그러면은 잊어먹긴 안 잊어먹겠어. 아니요. 안 잊어먹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도 알 것 같지? 네. 그쵸? 누구예요? 후크예요. 그쵸? 그럼 넌 피터팬이냐? 웬디. 웬디. 너 뭐 해줄까? 민규는 뭐 해줄까? 피터팬 나오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관계식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엔 뭐 잡탕분이 관계식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들은 문제를 보면서 이제 해나가기로 해볼게요. 자, 그냥 한 번에 다 하면은 설명만 쭉 하면 재미없잖아. 자.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다. 일반항을 구하시오. 일반항을 구하시오. n번째 항을 구하시오. 자, 척 보면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항에다가 7 더해주면 그 다음 항 나온다. 아, 얘는 얼마다? 공차가 얼마다? 7인,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 됐나요? 척 보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을 알고 싶을 때 AN을 이렇게 쓰라고 했어. 첫 번째 항에다가 얼마? n-1 d 이렇게 쓰라고 했죠. 자,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몇 번 더 하는 거야. 두 번째 항은 d 한 번 더 하는 거고 n에다 3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에다 d 두 번 더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은 AN은 첫 번째 항 얼마? 1에다가 n-1 곱하기 7 해서 얼마? 7n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항이 완성이 되는데 문제는 등차 수열은 항상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게 돼. 민규야. 그치? 손 둘 다 위로 올려가지고 위로 올려놔. 자,
자, 여기 봅시다. 이게 1차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1차식의 1차항 계수가 항상 dn 돼가지고 d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 공식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계산하다 보면 요거 d 값이 음수가 된다거나 하게 되면은 실수가 종종 나오거든요. 실수 방지하는 방법은 an은 공차를 이용해서 7n 써주시고요. n에다가 1 대입해 줬을 때 저 첫 번째 항 나올 수 있도록 뒤에 숫자를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나오고, 그리고 실수도 안 나옵니다. 자, 얘는요 무슨 뜻인가요?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예요. 아하,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첫째 항하고 공차 알아야 되잖아. 공차가 두 번째 항도 아니까 얼마인가요? 공차를 아니까 공차가 6이죠. 따라서 A에는 6n 뒤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해주면 첫 번째 항 나오고요. 그럼 게임 끝난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을 좀 빨리 쓸 수가 있다. 그런데 항상 걱정이 많은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게 눈에 팍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걸 이용해서 계속 항을 알 때까지 써보는 거예요. 첫 번째 거를 알고 싶다 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얼마야? 7 더하면 되니까 8이고, 또 7 더하면 돼, 15. 알 때까지 써요. 됐어요? 두 번째 항도 써요. 얼마야? 세 번째 항 모르겠네. 2 곱하기 A2는 A1 더하기 A3. 2 곱하기 8, 16은 A1이 2 더하기 A3. 아하, A3는 14구나. 2, 8, 14. 이제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요거 두 개 이용해서 또 쓰지요. 그래서 요놈의 두 배는 28은 8 더하기 A4야. A4는 얼마일까? 얼마야? 20이야. 아하, 이거 20이구나.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요? 알 때까지 쓰라고요. 됐나요? 네, 알 때까지 써. 여태까지 썼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더 써봐요. 그 다음에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또 더 써야 돼요. 언제까지? 알 때까지. 근데 한 6개쯤 쓰고 나서 모르겠다. 그럼 모르는 거야. 그거는. 예? 알 때까지 써봐라. 모르면 알 때까지 써봐라. 그러다가요, 가끔씩 인터넷에 이게 이미지가 올라와요. 무슨 이미지가 올라오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20번 창을 보여라. 2020개 다 썼어. 미술반 애들, 음악반 애들 얘기해요. 걔네들 그 인증샷. 딱히 풀 수 있는 문제도 없고, 이건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쓰는 거죠. 시험지 하나 가고. 네. 그래서 조금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등비수열이에요. 척보만 알아야 돼요. 어떤 놈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상수 곱해가지고 그 다음 막 나온다. 얘는 얼마다? 공비가 2분의 1이다. 첫째 항이 3이다. 그러면은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이게 바로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일반항이라고 그랬죠. 왜? 첫째 항이 A, 두 번째 항이 AR. R 한번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R 또 한번 곱하면 되고. 그래서 세 번째 항은 AR제곱, n번째 항은 AR의 n-1제곱. 그래서 첫 번째 항은 3이니까 A에는 3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겠고요. 얘는요, 등비 중앙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딱 보고 등비 중앙이 보여야 돼요. 이거는 꼭 보여야 돼요. 자, 딱 봐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 나이가 몇 살쯤 됐는지 대강 보이잖아. 내가 10대로 보이진 않잖아. 그죠? 10대로 보이진 않지. 몇 살로 보여? 몇 살로 보여? 아니, 선생님 주먹이 좀 큰 거는 그건 그냥 무시하고,
근데 주먹이 좀 크지. 근데 내가 거울로 보니까 내 주먹이 되게 크더라. 몰랐는데. 내 주먹을 치면 애들이 위압감을 느끼더라고. 미길도 위압감을 느끼냐? 내가 주먹을 치고 있으면. 나는 이 손이 굉장히 큰 줄 알았거든요. 이 손이 굉장히 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손하고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웃긴데. 내가 이렇게 웃긴데. 손이 크고 웃긴데. 자. 내가 이제 어릴 때 내가 이거 산토끼 이러면 얼마나 웃겼을까? 자. 자, 여기요. 자, 등비수열이라는 게 눈에 보여야 돼. 눈에 보여야 돼. 자. 등비수열이라는 건 눈에 보이고, 첫 번째 항은 3분의 1, 두 번째 항은 1이야. 공비가 얼마다? 3이라는 거 눈에 보이죠? 그 다음 항은 3이에요. 공비가 3이에요. 첫째, 공비가 얼마다? 3. 따라서 A에는 첫째 항은 얼마? 3분의 1. 그리고 공비가 3의 n-1죠. 혹은 얘를 한 번에 쓸 수도 있죠. 3의 n-2제곱으로 한 번에 쓸 수도 있죠. 됐나요? 그러면 또 이런 애들 또 있죠. 좀 전에 나왔던 걔 있잖아. 걔 또 등장해야지. 선생님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이자가 오면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쓰라고요? 알 때까지 다 쓰라고요? 네. 근데 이 정도는 척 보면 알아야 되는 수준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되죠. 좋습니다. 그 다음 놈이에요. 자, 5항을 구하래요. 5항을. 자,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열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점화식이 나왔는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일반항을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몇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반항 찾는 거를 애들이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우미나 정책의 일환으로 그거 시험에 내지 마세요 하고 교육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거 외의 것은 대개 기껏해야 몇 번째 항이에요? 수능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2020번째 항 찾으려면은 규칙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5번째 항 이런 거밖에 안 찾으래요. 자, 알 때까지 써보는 거예요, 이거는. 자, A2는 n에다가 1 대입했어요. n에다가 1 대입했어. A2는 A1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1 대입했으니까 3 더해주면 되죠. 자, A3는요. A2에다가 n에다가 2 대입하니까 그래야지 되잖아. 6 더해주면 되겠죠. A4는요. A3에다가 얼마 더해줘야 돼? 3 대입했으니까 9 더해줘야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A5는요. A4에다가 얼마? 12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차례차례 나오는 거예요. A2는 얼마? 1 더하기 3이니까 4가 되는 거고요. 4 더하기 6이 됐으니까 10이 되는 거고요. 10에 더하기 9 됐으니까 19 되는 거고요. 19에다가 12 더했으니까 31 되는 거고요. 됐나요? 네, 엑셀 하면 참 좋을 것 같죠? 엑셀 식으로 짜가지고 쭉 넣으면 좋을 것 같죠? 선생님 혹시 난 못 쓰는데 이런 거 아니겠지? 자, 이렇게 해요. 됐나요? 알 때까지 그냥 쭉 써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쓰시면 돼요. 나 혼자 쓰려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자, A1은 마이너스 2야. A2는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1에다가 그 전에 있던 마이너스 2 해주면 얼마 나오나요?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3 나오나요? 그래서 A3는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 또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7 맞아요? A4는요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7 얘는 마이너스 4분의 7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1 그 다음 하나 더 하면 되겠죠? 됐나요? 이상해? 잘못된 거 있어? 4분의 10 그렇지 4분의 15지 그렇지 학생들한테 이렇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야 이거 주고 싶어 뭔지 알아? 자 뭔가 줬는데 지금 점이 궁금해가지고 뭘 준 거지? 뭐 준 거지? 뭐지 저게? 궁금하면 열심히 참여해서 받아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찾아나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느끼는 바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거 수학 실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인성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인성에 문제 있습니까? 맞아 이거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거예요. 이렇게 되네요. 역수로 나오네요. 역수로. 그렇죠? 역수로. 자, A1은 2고요. 그러면 A 2분의 1은요. A 1분의 1 더하기 1. A 2분의 1은요. 2분의 1 더하기 1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2분의 3. A 2분의 1은요. A 3분의 1. 얘가 역수로 된 걸 찾아야 돼요. 얘는 2분의 1이 아마 2분의 3이니까 또 뒤집을 필요 없어요. 2분의 3에다가 1 더하니까 2분의 5가 되고 A 4분의 1은 2분의 5에다가 1 더해주니까 2분의 7 되고요. 그 다음에 거는 2분의 9가 되고요. 그래서 A5는 역수 뒤집어서 9분의 2. 됐나요? 이렇게 해서 그냥 찾아나가시면 되는데 역수로 뒤집어진 거는 이렇게 좀 요거 이 상태에서 뒤집어 놓고서는 또 뒤집고 막 이러지 마요. 자, 편하게. 이렇게 이게 역수로 되어 있는 수열에 역수로 뒤집으니까 등차 수열되는 그런 놈이 있거든요. 그 수열은 우리가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조화수열이라고 해요. 조화수열. 네. 영어로는 하모닉이에요. 하모니? 음악하고 관련이 있나요? 네. 음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 혹시 평균율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음악의 아버지 누군가요? 바흐. 음악의 어머니 핸델. 둘은 부부잖아요.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와 음악의 어머니. 둘 다 1685년생 동갑내기예요. 바흐가 이제 피아노 조율할 때요. 피아노 줄 길이 맞춰야 되거든요. 걔네가 줄 길이가 조화수열이에요. 히히. 왜 평균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수학, 물리, 음악 세 개가 다 짬뽕이 돼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하겠지만은 지금 같으면 뭐 할 필요가 없죠. 옛날에는 과목 통합될 때 있었거든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이게 수능 문제가 과목간 통합이었어요. 그래서 물리하고 수학 통합시키고 뭐 수학하고 영어 나오고요. 뭐 화학하고 뭐 경제학하고 영어 나오고요. 영어 선생님이 다 해석해 놓고서는요 답을 못 찾아. 경제학 지식이 없어.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면 알 때까지 써봐. 됐나요? 자, 그런데 그것만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어서, 불안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보자 이거죠. 자, 얘는요, 비슷한데, 뭐가 비슷해?
등차 수열하고 비슷하긴 한데 등차 수열은 아니야. 이게 상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꼴이요 어떻게 되냐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상수는 되겠는데 상수가 아니고 이렇게 n에 관한 식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이 이거보다 좀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든지 간에 FA라고 하는 걸로 오히려 추상화 시켜보세요. 그냥 무조건 추상화 시키세요. 그러면은 잘 보여요. 뭔가가 보여요. 근데 이 상태로 하면은 뭐가 잘 안 보여요. 왜 그런지 볼게. 자, 보자 한번. A2는 A1 더하기 F1, A3는 촉습계 F2, A4는 A3 더하기 F3 됐나요? 이렇게 해서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AN-1 더하기 FN-1 이렇게까지 됐나요? 투부터까지 쭉 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양쪽 편을 더해주는 방법이에요. 더해주면은 똑같은 거 지워지고 A에는 뭐가 된다? A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해되셨어요? 또 다른 방법은 이거 찾아내는 또 다른 방법은 이거예요. A2는 A1 더하기 F1이에요. 자, A3는 A2 더하기 F2인데 A2가 뭐야? 이거야. A1 더하기 F1 더하기 F2야. 쉬운 대로 사용하시면 돼. 근데 그 가로넣기 문제에서는 얘가 나와. 그래서 A3는 이렇게 나타내고 A4는 A3에다가 F3만큼 더하면 돼요. 이쯤까지 내가다 보니까 뭔가 느낌 오지요? 규칙 나오죠? 규칙 보이죠? 아하! A1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다? A1부터 시작해서 F1, F2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F9까지 이렇게 더하는 거겠구나. 됐나요? 이 방법이 더 쉬우면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더 쉬우면 이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방법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고요. 이 방법은 조금 기술을 암기하실 필요가 있죠. 됐나요? 네. 그래서 A10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A10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A1 1에다가요 시그마 F K 1부터 어디까지요? 9까지 해야 되죠.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A10은 1에다가 K는 1부터 9까지 정확한 저 표현, 구체적인 표현 이 K를 갖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1 더하기 계산하시면 90 나옵니다. 191이에요. 됐나요? 많이 더해가지고 그냥 이거 2 곱하기 1부터 9까지 쭉 더하는 건데 이거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직접 더했어요. 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얘는요 등차 수열하고 비슷한데 등차 수열의 짝퉁. 됐어요? 등차 수열의 짝퉁. 등차 수열하고 비슷한데 등차 수열은 아니야. 등차 수열 짝퉁 등차 수열. 학술 용어는 아니야. 내가 재밌으라고 하는 거야. 네. 짝퉁 등차 수열. 그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A2, A3 이렇게 얘를 갖다가 만약에 2n이라고 처음부터 그냥 썼잖아. 처음부터 만약에 2n이라고 썼으면은 오히려 알기가 어려워. 구체적인 숫자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된다는 게 잘 안 보여요. 해봐. 잘 보이나 안 보이나. 무조건 추상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추상화 시켰을 때 오히려 규칙이 보이고
저런 거 보면 만약에 이런 거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n제곱 이런 거 돼 있어봐. 숫자 너희들 막 계산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A2는 A1 더하기 n제곱이라고 되겠다. 봐. 2 곱하기 1의 제곱. A3는 A2 더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A4는 A3 더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숫자가 그러니까 숫자 복잡해가지고 멍하다 만다고요. 뭔지 잘 안 보여요. 뭔지 잘 안 보일 때는 오히려 추상화시켜보는 거예요. 서연이 어떻게 생기는데 걔 이렇게 생겼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겼나? 얘는 졸라맨이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짝퉁 버전이 있느니라 그렇게 됐나요? 시험에 잘 나와요. 등차 수열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얘 이제 5번이에요. 얘는요 보니까 등비 수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an 플러스 1이요 an 곱하기 상수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맞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직접 쓰면 더 안 이뻐요. 더 찾기가 어려워. 추상화시켜야지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수학 기호들을 자꾸 추상화시키는 겁니다. 고등수학으로 가면 갈수록. 자, 얘는 이름만 보고 사용할 수 있겠지. A2는 A1 곱하기 F1 당연히. 그러면은 A3는 A2 곱하기 F2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A2가 이거니까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알 때까지 쓰는 거지. A3가 이거야. 그러면 A4는 느낌 와야지 이쯤 되면은. 그쵸?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빨리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개 안 보고도 규칙이 이거구나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마리가 갑자기 중학교 때요 아빠 기타 좀 가르쳐줘. 아빠가 기타를 안 친 지가 20년이 넘었다야. 그래서 갖고 와봐. 기타 있으면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기타 코드가 어떤 거고요. 그 다음에 도미솔 도파라 파라도 소시도파 이런 거 화성에 대해서 쭉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세븐스 코드는 이거고 서브테드 코드는 이거고 근음이라는 건 이거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뭐나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치고 있더라고요. 잘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드가 이건데 이렇게 되는데 이 코드는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코드 표 안 보고 지가 찾아서 하더라고요. 오 그놈 참 일반화 시킬 수 있었던 얘기죠. 뭐 그거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차르트는요 4살 때요 갔더니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이 있더래요. 아빠 나 저거 바이올린 해보고 싶어. 너 안 해봤잖아. 바이올린 해보고 싶어. 끼끼끼끼끼끼끼 한 30분 뒤에요 잘 연주하더래요. 왜? 부럽나요? 네? 나는 그런 사람도 봤어. 피아노 안 배우고도 피아노 치는 사람. 치는데? 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이제 전도사님, 교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고요. 근데 뭐냐면은 그 찬송가 치려면 이렇게 4부 치는 거, 찬송가 4부 4개씩 누르는 거하고 또 달라요. 다른 소나타 치는 거하고 4개씩 누르는데 처음에 띵가티 도레미 파솔라 시다 보면 근데 한 일주일 만에 그걸 치더라고. TMTM하게. 근데 잘하더라고요. 한 2주 만에 다 잘하던데.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언어도 저기 멕시코에 갔다 왔지만 언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리빙스턴. 아프리카 토인 말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2주 동안을 갔다가요. 4주 동안이었나?
자기네 말을 안 쓰고 영어를 안 쓰고 그냥 토인하고만 있었대. 그랬더니 토인 말이 갑자기 들리더래요. 오랜 시간이 되면 뭐 들릴 수 있겠죠. 들리나? 그래서 자 이렇게 들리든 모고처럼 들리든 네,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지 그게. 네. 세레이타. 진짜 오리지널 세레이타가 있다 여기. 자 해보면은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됐나요? 일반화시켜야 된다 이거죠. 빨리 됐어요? 그래서 아하 A20이라고 하는 것은 A1부터 시작해서 F1 곱하기 F2 곱하기 선생님 큰일 났는데요. 뭐가 큰일 났는데? 이거 곱하기인데 어떻게 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자, A1이 얼마예요? 2예요. F1이 얼마죠? 이제 써야지. 1분의 2 F2는요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계속 나가죠? 됐어요? 19분의 20까지 열심히 지우죠. 분모분자 됐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0 해서 얼마? 40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거지. 됐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렇게 아까처럼 A2는 A1 곱하기 F1 A3는 A2 곱하기 F2 A4는 A3 곱하기 F3 계속 AN은 AN-1 곱하기 FN-1 양변을 몽땅 곱해. 됐어요? 곱하면 어떻게 돼? 전부 다 곱하게 됐으니까 양쪽에 있는 거 쭉 나눠줄 수 있죠? 똑같은 걸로. 됐나요? 그래서 AN이 A1 곱하기 쭉 이렇게 곱하게 되는 게 나오게 된다. 근데 얘보다 얘가 쉬우면은 얘로 하시면 돼요. 알겠냐, 서연아? 시시해서 맞추시려면은 이렇게 곱하라는 기호는요, 이렇게 써요. 이건 더하라는 기호가 아니고 곱하라는 기호예요. 보실 일은 없을 거예요. 대학교 이상 가야지 볼 수 있고, 대학교 와서도 잘 모르는 놈들 많지요. 로그 이렇게 돼 있으면 아이씨 로그를 씹는 약간 지랄이네.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의 짝퉁. 됐어요? 짝퉁. 됐어요? 됐습니까? 장동건의 짝퉁. 짝퉁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짝퉁. 네. 원래 윤 선생 영어 교실 요즘 없죠 이제는. 망했나 보더라. 윤 선생 영어 교실. 네. 윤 선생. 선생님이 형이 윤 씨니까 윤 선생이잖아. 짝퉁이 있죠. 수학 선생이잖아. 네, 짝퉁이에요. 슬프다 근데 왠지 슬프다. 본인 스스로가 짝퉁이라고 하다니. 자, 아무튼 이런 것들 꼴 자체가 무엇인가 추상화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꼴 자체를 추상화시키지 않으면 이 꼴 자체가 뭔지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됐나요? 이것도 FN이라고 쓰면 무슨 소린지 좀 더 잘 보입니다. 되셨어요? 오히려 추상화시켜라. 그러면 뭔가 더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 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나왔죠? 그리고 짝퉁 형태가 있었어요. 걔네가 상수가 아니고 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형태일 때까지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반항 찾아낸다는 게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닌 것은 그것이 알고 싶어야 되나요? 아니고요.
빨리 해봐야 돼요. 그냥 알 때까지 써봐야 돼요. 나머지는 봅시다. A1이 1이야. A2는요. A1에다가 A1에다가 마이너스 1에 1제곱 있죠? 곱하기 2 해주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됐나요? 자, A3는요. A2 마이너스 1에다가요. 마이너스 1에 제곱 곱하기 2가 돼요. 얼마가 됐죠? 1이 됐죠? 됐나요? A4는요. 1 더하기 마이너스 1에 세제곱 곱하기 2가 돼요.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1이 됐죠. A5는 겸분 얼마죠?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 다음 거 뭐야? 빨리 일반화 시켜야죠. 그래 머리 좋은 친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A6은 뭐야? 마이너스 1 규칙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거 확인만 해주면 되죠? 됐어요? 확인만 해주면 돼요. 어떤 사람이요 번치점프 해본 사람 번치점프 없어? 안 해봤어? 아이 못했어. 무서워서. 자, 스카이다이빙 뭔지 알죠? 하다가 낙하산이 있다.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어떤 사람이요? 스카이다이빙을 딱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무서워요. 그러니까 교관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가면은 이제 해요. 오른쪽 주낙하산, 오른쪽 주낙하산, 왼쪽 보조낙하산, 왼쪽 보조낙하산. 오른쪽 당기면 주낙하산 펴질 거예요. 안 펴지면요. 왼쪽 보조낙하산이 있어요. 왼쪽 당기세요. 보조낙하산 펴져요. 그리고 내려가시면 밑에 트럭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뛰었어요. 주낙 안 펴져. 맞다. 도전. 또 안 펴져. 이씨 트럭도 없을 거야. 빨리 일반화 시켜야 됩니다. 됐어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수업 시간 끝나면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학생이었어요. 선생님 왜 그런데?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빨리 일반화 시키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나머지 수업 시간 뒤에도 안 들어왔대요. 이런 씨. 서현이 혹시 그러는 거 아니지?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자, 됐나요? 봅시다 이제. n에다가 1 대입해 볼게요. A1 2 A2 얼마? 3 A3 더해서 6 따라서 A3는 얼마? 1 나오죠? 됐나요? n에다가 2 대입할게요. A2 얼마? 3 A3 1 A4 알아야 돼요. A3는 1 A4가 얼마일까? 6 나와야 돼요. A4는 얼마? 2 됐어요? 3개씩 더해서 6 나오는구나. 6 나오고 요거 A5까지 더해서 6 나와야 되니까 A5는 얼마? 민기 얼마? 요렇게 더해서 6 나와야 돼. 요거 얼마? 3 됐어요? A6은요 요렇게 더해서 6 나와야 돼요. 얼마? 1 느낌이 오십니까? 규칙 보이세요? 2, 3, 1 2, 3, 1 2, 3, 1 됐어요? 너무 빨리 일반화 시키지 마시고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한 다음에 정말 그거 나오나? 이거일 거야 하고 딱 이제 그 다음 갔더니 딴 숫자가 나와. 엿됐다. 계속 해야 돼요. 자, 요즘에 나오는 문제는요 어렵게 막 그냥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숫자를 몇 개 써오면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문제는 그런 문제니까 이쪽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맞은 이제 7번. 지금 얘는 더 이상해요. 아까보다. 선생님, 얘는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데? 요거 1 없으면 등비 수열처럼 되거든요. 요거 2가 없으면 등차 수열처럼 되거든요.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따로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수열이거든요. 전에는 항상 얘 거의 100% 시험에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는. 자, A 10번째 구하라고 할 때 10번째 항 정도 되면 그냥 구하세요. A 1은 A2는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A1 더하기 1. 그래서 얼마죠? 3. A3는요? 2 곱하기 A3 더하기 1. 2, 3은 6에서 7 나오죠. 됐나요? A4는요? 2 곱하기 A3 뭐야 이거? A3 더하기 1. 15가 되죠. 얘 도대체 무슨 수열이야? 무슨 수열이야? 1. 그 다음에 얼마야? 3, 7, 15. 이쯤까지 됐어요. 그 다음 숫자 얼마일 것 같아요? 16. 얼마? 16. 그래서 얼마? 책하고는 설명 달라요. 31. 그 다음 숫자는 32가 더해져가지고 얼마? 63. 그 다음 숫자는 64가 더해져가지고 얼마? 127. 그 다음 숫자 몇 타까지 나간 거야? 그래. 128 더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더해져 나가는 수열이지. 앞에 2 곱해진 것 때문에 자 128 더하면 200. 55.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시죠? 256 더하면은 512? 255. 선생님 아까 255요. 이게 255야? 네. 그 다음에는 511.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더 뭔가 보이지 않니? 2의 제곱 빼기 1, 2의 세제곱 빼기 1, 3의 뭐야 저기 2의 4제곱 빼기 1, 2의 5제곱 빼기 1, 2의 6제곱 빼기 1, 1의 7제곱 빼기 1, 1의 8제곱 빼기 1, 1의 9제곱 빼기 1. 그죠? 이쯤 되니까 눈에 좀 더 보이죠? 바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 때까지 써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모두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냐면 이 차이가 얼마만큼 계속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숫자만 너무 보지 마시고 이거에 차이에 해당하는 숫자 있죠? 차이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을 보시면 이 차이에 해당하는 숫자가 아주 규칙적인 경우가 규칙이 잘 보이는 경우가 나와요. 물론 얘는 2의 제곱, 2의 1제곱 빼기 1, 2의 제곱 빼기 1 이게 바로바로 보인다면 모르겠지만은 좀 더 써봐야지 보이죠 이거는. 됐나요? 이렇게 해서 써내려가 봐라. 얘도 마찬가지로 써내려가 봐라. 됐나요? 이렇게 써내려가 보시는 겁니다. 할 때까지. 책에 써있는 거는 개무시하시고요. 책에 풀리는 개무시하시고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해나가시면 얘도 해나가 보면은 써볼까? A 1이 2고요. A2는 뭐죠? 그래 2. A2는 8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A3는요. 3 곱하기 8 더하기 2. 그래서 얼마? 26. A4는요. 3 곱하기 26 더하기 2. 이렇게 나오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얼마야? 80. 80? 차이에 해당하는 건 봐봐요. 6,
그 다음에는 얼마나 18. 그 다음 거는 느낌 어때요? 이 차이에 해당하는 수열이 얼마인가요? 가만히 보니까 얘도 보니까 3의 제곱 빼기 1, 3의 세제곱 빼기 1, 3의 4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네요. 느낌 보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거는 더하게 되면은 3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규칙을 이렇게 해서 발견하시는 겁니다. 오. 책에 나와 있는 부분, 아예 책에 나와 있는 이 7번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하느니 차라리 8번을 하고 말겠어요. 8번은 아예 일반항을 싹 구해버리는 거거든요. 8번은 일반항을 구하는 건데, 이게 일반항 구하는 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빠져가지고 여기서 다루진 않게. 그런데 학교에서 혹시 이걸 얘기한다면은 하겠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안 나와요. 통상 안 나왔는데 뭐 학기 중에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알려드릴게요. 한번 치환을 한번 해가지고 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등비수열로 보여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8번은 숙제를 하지 마세요. 숙제를 하지 말고 그것까지 궁금해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자, 얘는요 점화식으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필수제 9번 형태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죠? 그래놓고서는 이제 5번 했다 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식을 세우는데 두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140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수족관이 있어요. 물의 양을 절반을 버리고 50리터의 물을 새로 넣으려고 합니다. 됐나요? 너희들 물고기 키워봤니? 어항물 한 번에 싹 갈아 주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적응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물론 적응력이 좋은 물고기들은요 그냥 수돗물 그냥 콸콸 넣어줘도 그냥 잘 살아요. 내가 키워서 물고기들은 그렇더라 보니까. 하기는 나하고 같이 되려면은 뭐 웬만큼 적응력 좋은 놈들을 이어가지고는 안 되겠지. A1을 첫 번째 구하래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줘야 돼요? 140리터가 있었는데 버렸어요. 버렸으면 70 남겠죠. 그치? 70이 남아있고 거기다가 50을 넣어주니까 아하 A1은 쉬워요. 120 됐죠? A1 한 번 했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달 말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달 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n번째 달 말에 그림을 좀 그려봐요. AN만큼 있었어요. 그러다가 AN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변했겠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절반을 버렸어요. 절반을 버리니까 남아있는 양이 2분의 1 AN 됐어요? 여기다 어떻게 줘요? 새롭게 50을 넣어주면 얘가 바로 A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어떤 때와 그 다음 거 그 관계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항상 이런 문제들은요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식을 꾸며보게 되면은 식을 꾸며보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 되냐면은 이렇게 여기가 1차 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좀 전에 봤던 이거 좀 전에 봤잖아요. 이렇게 1차 형태로 되어 있는 거 1차 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문제로 이제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점화식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때에 다 일반항 구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에
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수능에서는 얘만 시험에 나왔다고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요? 아니요, 얘만 나왔다고요. 중요도가 다르지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가 아니고 얘만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만식계의 싸이죠. 저만식계의 싸이가 이제 한물 같죠. 저만식계의 거의 뭐예요? 저희 BTS 거의 그 정도 수준이죠. 자, 그래서 관계식을 구했습니다. 그래놓고선 그 다음 문제들은 보통 A 뭐 5를 구해라, 답변했을 때 값을 구해라, A7을 구해라, 이런 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 형태는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문제들 딸려 있는, 새끼 문제들 딸려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를 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요즘에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8번은 필요가 없어요. 8번은 하지 마세요. 8번은 하지 마시고요. 자, 13번은 좀 잘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드디어 너희들이 궁금해. 문제 몇 개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여러 개 시켜보게 할 겁니다. 여러 개 시켜보고 이제 못하면 안 보내줄 거예요. 이걸 못하면 안 보내줄 거예요. 자, 조금씩 더 보고 보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오늘 수업 점화식 수업 귀납적 정의 점화식이 뭐라고요? 이웃 하나들 사이의 관계식. 네, 그래서 첫 번째 항 알면은 어떻게 된다? 두 번째 항도 알고 향두 사이 관계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 알기 때문에 세 번째 알기 때문에 네 번째 거. 그래서 점화식으로 된 수학 귀납적 정의로 된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어요? 원숭명덩이는 빨개 말하면 사과는 맛있으면 길 걸어가면서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 이러고 가지 마시고요. 자, 왠지 성재야, 왠지 노래가 중독성이 있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편곡을 해도 뭔가 좀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